와룡봉투입니다. 자, 오늘 10월 2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드리면서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요, 다우는 최근 지금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락세, 그러니까 최근 이틀간 조정폭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우는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 정도 더 이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요.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는 61선, 121선이 뭐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훌쩍 넘어선 상태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견조한 조정을 보였는데 어제 몸통이 일단 조금 큰 조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이틀 조정 강하게 들어왔고요. 결국 11,000포인트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1,55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 전후 라인까지는 열리게 되는 상황인데 21선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지금 어떻게 요때 요날 21선 지지를 받았잖아요. 요날 아래꼬리로 21선 지지를 받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옆으로 기기를 바랬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지수 하락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뭐니 해도 실적인데요.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부터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내용들부터 조금 보면요.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2.6%로 나왔습니다. 이게 컨센이 2.3이었고요. 전분기가 마이너스 0.6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서 뭐 이론상으로 경기 침체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 연준 위원들이나 미국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분기 때 일단 예상치보다 높은 2.6%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났습니다. 언뜻 숫자로 보면 결국 정부나 연준의 얘기가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일단 순수출이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14% 정도 증가를 했고 순수입은 6.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순수입의 감소가 6.9%의 순수입의 감소가 미국 경제 둔화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약화되면서 나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덩치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불황형 흑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흐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일단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와서 1.4% 정도 증가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컨센이 0.8%였으니까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만 전분기가 2%였습니다. 2분기가.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은 2%로 견조했기 때문에 이걸 버텨왔던 건데 소비 지출이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이 마이너스 7.4% 역성장 하는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 없이 거의 뭐 제로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나가는 상황이다. 2.6% 성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 GDP가 올라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때는 확실히 많이 둔화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다시 열려 있다. 즉 4분기 때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컨센보다는 낮았습니다만 전주보다는 약간 증가를 했고요. 아직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저축률 급감과 관련해 가지고 놓고 보면 이게 일전에 저축률 급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축률이 급감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쌓아놓고 있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일자리 나가야 된다. 그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씩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지금 고용 여건들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테크 기업들 지금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서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실업률이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소비에 대한 부진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 소비 시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들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10월 캔자스시티 연은지수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3분기 GDP 디플레이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전분기 7.3% 상승이었는데 4.2% 상승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원 PC 가격 지수도 4.7에서 4.5로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플레 지표들이 꺾이는 흐름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CPI, 즉 11월에 발표될 10월 CPI는 확실히 조금 더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이 어제 국채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일부 주었던 부분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11월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제 75bp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됐었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75bp를 주장한 위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75bp를 올렸지만 50bp를 주장했던 위원들도 3명이나 있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어. 이 얘기는 다음번에는 이 부분이 더 커질 수 있어. 다음번에 금리 인상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좀 열렸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분기 유로존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걸로 둔화됐을 걸로 보고 있다.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향후 데이터에 따라 결정이 나겠지만 매 회의 때마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2월 달에 QT가 논의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시장에서의 분석은 QT에 대한 원칙은 발표를 하더라도 아마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발표를 안 하면서 뒤로 미루면서 그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비둘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ECB가 기존에 지금 금리 인상의 최고 상단을 3%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시장이 어제 이러한 반응들과 함께 2.65 수준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2.65 수준 정도로 마감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돌면서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50bp 인상 예상이고요. 이게 이제 캐나다가 50bp 인상을 했고 요번에 ECB가 75bp 인상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 속도 조절이 좀 될 것 같아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이 들어온 모습들. 어제 다우 상승이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조금씩 잡히는 것 때문에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데 물가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 경기도 같이 침체가 될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전혀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나요? 가장 증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 쪽은 계속 제가 말씀을 상반기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계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조금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어제 이 비둘기적 해석,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비둘기적 해석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상원의원 미국의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파월 의장에게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입니다. 위원 2명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의 조금 더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 대형 기술주들, 테크주들 실적 발표가 있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메타가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 하향, 이것들을 통해가지고, 폭락을 했죠. 24% 이상 폭락을 했고요. 알파벳 역시, MS도 실적, 알파벳은 사실 또 다른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진의 우려로 오늘도 이틀 연속 하락세가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연말 쇼핑 시즌의 부진 우려, 아까 이 소비 지출 둔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가이던스 하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 마감을 했는데 4% 정도의 급락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시간 외에서 20% 가까이까지 폭락이 나왔다가요. 우리 장 시작할 무렵에 한 13%대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마이너스 13%.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 14 이 부진 이 영향으로 한 3%대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폰 14의 매출 자체가 3분기 때 거의 잡히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폭스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 지금 가동 중단 관련된 이 부분들 우려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쿡 CEO가 달러 강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번에 우리가 8% 성장을 했는데 사실 환율 영향이 없었으면 우린 두 자릿수 성장이 나왔을 거다. 이거 좀 진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에서 약보합 정도의 모습이 나왔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장중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6%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폭락들이 나오니까, 급락을 넘어서 폭락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의 상대적인 하락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가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 일단 PCE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옆으로 기어주기를 바랬는데 못 기었으니까, 실적 때문에 못 기었으니까, 이제 이 1500포인트 전후 자리에서 여기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눈치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FOMC가 끝날 때까지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이후에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들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조정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그나마 톤 다운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완전히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은요, 중요한데요. 현재 시장의 상황은 12월 50bp, 지난주까지만 해도 12월 75bp였는데 제가 50bp를 자꾸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지난주까지는 75bp였기 때문에 완화된 얘기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제 시장에서 다음 달 12월 달 FOMC에서 50bp를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달 75 올려놓고 다음 달부터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플레를 잡는데 더 주안점을 둘 거야라는 식의 톤 강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 반등의 수준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후에 약간의 반등,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는 흐름,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일단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것 같다. 제가 보고 있는 예상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조정이 견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분들은 와, 이거 이번 주 우리 시장 반등이 제법 괜찮게 나왔는데 내 종목은 안 갔는데 이거 조정 나온다 그러니까 내 종목은 또 조정이고 와, 이거 정말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정 필요합니다.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너무 안 좋다,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 너무 견조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양전환을 했는데요.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후장에 또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지금 현재 현물 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선물도 매수폭 확 줄였다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지수 반등 나왔을 때 매일 지금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투심이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밑에서 받아먹는 거 중심이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아마 조정 나올 거로 봅니다. 조금 더 밀릴 상황으로 보고 있고 다만 급락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견조한 흐름으로 옆으로 기는 흐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급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시면 이 2260포인트 요 자리는 지켜주면서 옆으로 기는 흐름. 미국이 나스닥의 고흐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됐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올랐을 때 우리 못 올랐기 때문에 미국 떨어질 때 우리 지금 옆으로 기면서 키 맞추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잠깐 좀 보면요. 자동차 섹터들 지금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있고요. 지금 지수 반등하면서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 그 전기차 충전 관련 섹터들 괜찮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매매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라고 아침 뉴스 제가 장전에 올려드리는 뉴스 요 지금 두 번째 채널에 있는 거 거기서 말씀을 드렸을 때 조선 기자재,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섹터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섹터들도 오늘 조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정도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생활건강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TV, 유신, HLB, 컴투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위메이드, PNT, 휴마시스, WCP, LX세미콘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무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오늘 지금 조정이 나왔던 상황에서도 견조한 조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오전에 계속 드렸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흐름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 또 뭔가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11월, 1월 시나리오 그대로 유효하고요. 11월의 가능성이 조금씩은 더 커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박하게 오다 보니까 좀 저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지수가 좀 더 조정을 좀 만들어 줘야 이게 좀 명분이 좀 더 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수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그 부분을 꺾으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11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오전 말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